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SD의 가격을 20%가량 상승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방산주 내에서의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죠. 현대로템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네이버를 담아가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3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낙폭을 거듭하던 엔캠 역시 4월 첫 거래일은 상승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고요. 삼성전기 역시 AI 랠리 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5위에 이름 위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모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역시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속에서도 담아가는 모습, 모아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3월 판매량이 국내외 모두 전년에 대비해서 저조했다라는 보고서 속에서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주 역시 오늘 담아가면서 삼성 SDI에도 함께 집중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기준 기관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소외 업종들, 과대 낙폭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뜻밖에도 네이버가 1위에 위치해 있고요.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까지 함께 담아갔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은 제니와 함께 6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삼성전기 담아가면서 다시금 회복 조짐 보이고 있는 호텔신라까지 5위에 담아갔습니다. 오늘의 기관 투자자의 그 특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소외주에 집중을 했다라면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을 편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을 제외하면 오늘 장비단의 테스와 함께 한미 반도체 담아가고 있고요. 소재 부품주 하나머티리얼즈와 함께 PCB 기업 TLB까지 함께 모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의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전일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도하고 SK하이닉스의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매수했던 네이버는 오랜만에 빠진 모습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중립의견, 목표가 하향 소식 속에서 개인 투자자는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반도체단과 함께 삼성 SDI까지 담아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자, 오늘 사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계속 궁금해하시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현재 18%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장 초반부터 좀 밀리기 시작하더니 시가는 한 2.7% 하락하더니 지금은 11만 4,500원 선까지 밀리면서 18.69%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좀 눌릴 수도 있다라는데 이게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게 급선무지 않나.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입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CFD를 통한 이제 그 말 그대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수급일 가능성도 이제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계속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삼천당 제약이 지금 더 이상 뭐 증설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 상황에서 뭐 호재성 혹은 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한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한 되돌림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뭐 하락은 뭐 약간의 이제 팔고 반도체로 아니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떠나는 수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좀 크리티컬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게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박셀바이오가 지금 이제 미승인 약을 투여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임상을 진행 중인데 그 임상을 진행 중인 그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은 그런 약을 투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임상 중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시정지. 네, 일시정지 기간이고 5월 중순까지 이제 중단이 되는데 네. 일단 뭐 위반된 거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임의변경의약품 투여라고 이제 걸렸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앰플이라고 하죠. 거기 병에다가 라벨을 붙이는데 그 라벨에도 일단은 뭐 잘못된 표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걸 확장해 보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의료 대란 사태가 발생하고 있죠.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의사분이 없고 이게 병원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임상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좀 또 금요일 날 열리는 AACR 학회를 보면서 올라왔던 그런 뭐 항암 임상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은 차익 실현 혹은 재료 소멸로서 떠나는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제 재료가 좀 끝났는갑다. 요러고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수급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수급이 다 몰려갔다라고는 하기엔 좀 심각하게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어서 물론 다른 섹터들도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는 섹터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시장의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주도주 역할을 제대로 했던 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 아니었습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뭐 끝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실제적으로 지금 구간이 또 어떤 구간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적 구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대가 불타오르고 학회가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구간에서 뭐 펀더멘탈이 얼마나 따라오는지는 검증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시장을 지배했던 종목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나,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한 3개 정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HLB, 그다음에 또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선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또 뭐 유한양행이나 다른 종목군들도 좀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다가 4월 들어오면 학회 모멘텀도 꺼질 거고 그다음에 각 종목군들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임상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주가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 반도체로 이렇게 쏠려가면 제약바이오에서 충분히 돈을 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벤트가 마감된다라는 그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 의지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을 여전히 동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약 모멘텀도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기대감만으로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이제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한 구간도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신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신용 많이 없습니다. 쌓였나요? 그런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코스닥이 최근에 알테오젠이 상승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조금 뭐 수급 훈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초에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잔고가 8조 원 초반대 8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9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1조 원이 증가했던 이런 부분 역시도 그러면은 도대체 코스닥에서 어느 섹터에서 신용이 늘었을 것이냐라고 보면은 바이오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서 신용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수급이 또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며칠 정도 네.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수급 변동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수급 특징주 하나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병 교수님, 예, 저는 현대오토 에버를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오토가 오늘 좀 선방하고 있죠. 네, 1.8% 상승한 현재 149,1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지속해서 지금 CS2024 이후에 주가 좀 조정을 좀 받았고 14만 5천 원에서 지금 15만 원 미만 구간에 좀 지루한 박스권 행보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의 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속도 전환 가시화가 좀 더 투자 확대 관점에서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지난해 실적 기준에서는 매출액이 1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7.3% 정도 증가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이 최근 3개년간 지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현대차 그룹의 SDV 전장화에 관련돼서 저는 한 2026년도까지는 전체 매출 포션의 한 40%에서 45% 비중을 차량 전장화 관련된 이 부품 비중에서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비중으로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이었던 SI 사업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장향 가속화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4만 원대에서 15만 원 구간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오토에버 첫 번째 수급 토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김종희 교수님. 네, 저는 LX 세미콘입니다. LX 최근 들어서 세미콘? IT 부품주들도 조금씩 뭔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도 최근 들어서는 뭐 들어오고 있죠. 다만 뭐 아주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기보다는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양상인데 LX세미콘은 올해 OLED 매출이 조금 증가하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부 고급 사양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패드의 신모델, 그다음에 여러 가지 OLED 쪽의 추가적인 확대에 따라서 긍정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LX세미콘 한번 오늘 수급 관심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LX세미콘 현재 구간에서 4%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장렬 교수님과 또 테이블 고수의 수급 특징주가 똑같더라고요. 김장렬 교수님 어떤 종목이시죠? 삼성전자 네. 먼저 하세요. 테이블 고수도? 됐습니다. 딴 거 할게요. 저는 LX세미콘이라고 변경을 해서 아, 그래요? 작가님한테 전달을 두 분이 드렸거든요. 똑같네요. 두 거 똑같은데. 네네네. 네. 그럼 둘 다 LX세미콘 일단 얘기하시면 코멘트 한번 듣고 네. 네네. 발언께 드리겠습니다.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실적이 아니고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거기서 깜짝 올라온 게 지금 조선이 전년 대비 100% 늘었다. 그다음 반도체가 30%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거기서 디스플레이가 전년 대비로 전월 대비로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인데 OLED가 올라가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OLED 쪽으로 관심이 좀 들어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LX세미콘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동안 좀 많이 이제 눌려 있었던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보시면 저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LX세미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실리콘웍스였고요. 그리고는 LG에서 LG 디스플레이에 OLED의 그 DDI라고 하는 구동칩을 설계해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은 LG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보면은 LG 내부 거래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매우 낮았어요. 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고 대한민국 1등 팹리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영업이익이 낮게 나왔었는데 네. 그 부분이 LX로 독립을 하면서 이제는 탈주가 되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팹리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LG그룹에 있을 때는 이제 배당 성향이 10%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LX로 독립을 하면서 LX그룹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늘어나면 배당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도 올해 포워드 PER이 8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PER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배당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게 어찌 보면 락바텀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장렬 교수님의 삼성전자. 네네. 왜 삼성전자는 앞에서 우리 열심히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네. 그 목표 주가에 있어서 네.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할인을 받아왔거든요. 할인이 없어진다고 가정하면은 그 없어진다라는 가정에는 그런 어떤 HBM 그렇죠. 성공적으로 발표되고 네. 실적도 5조 5천억 이상 나오고 하면은 할인이 확 줄어들 수 있겠죠. 얼마 전까지 연초만 해도 30% 이상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싸게 거래됐습니다. 그건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먼저 간 거예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죠? 18만 원 이게 되잖아요. 목표 주가 삼성 하이닉스가 20만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데 목표 주가가 그거 기준으로 해서 할인이 없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이익이 아직 지금 갖고 있는 기준으로 10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지금 최근에 높여진 목표 주가는 뭐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밸류가 비슷하게 받을만 할 것이다. 또는 이익을 내년 거를 확 땡긴다.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작용이 되면 10만 원이 안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이제 이익 추정치가 지금 갑자기 뭐 최근에 5조 천하다 5조 3천 5조 5천 5조 5천 5천 7천 나왔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경고고 하나는 업사이드인데 하나는 경고입니다. 같은 5조 5천이 나오더라도 반도체가 1조 이상 이하로 나오면은 실망입니다. 네? 반도체가 1조 이하로 나오면 실망이라고. 5조 실망이라고요? 5천억의 구성 요소가 네. 휴대폰이나 그 우리가 이제 모바일 그쪽이 한 최소한 3조 7, 8천억, 4조 정도 나온다 네. 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등등이 3천억, 3천억 이렇게 하면은 반도체가 1조 정도 나와야지 5조 6천억이 나와요. 네. 근데 반도체가 1조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8,500억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 해가지고 5조 5천 맞췄다. 그러면 실망이라고. 네. 실망이라는 게 대실망이 아니고 높아진 기대보다는 막 이런 정도라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나오냐 중요한데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이번 주 발표될 때 네. 그 부분별로 안 나오거든. 그렇죠. 세부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더라도 애널리스트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어림짐작하는 네,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넘버가 5조 5천 원 나오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거니까 그 구성 요소가 중요하고요. 네. 이게 애널리스트 높아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베팅을 해야 되는데 6조가 나올 수도 있고 5조 1천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뭔가 잘못한 거지. D램은 엄청나게 마진이 20% 이상 나오는데 랜드
적자가 7.5%인지 12%인지 2.5%인지가 솔직히 정확히 애들도 모르거든. 그거 왔다 갔다 한 게 있고 그나마 그 저기 비메모리는 지난 분기에 한번 호되게 다쳐갖고 네네. 8천억 정도 적자 났으면 괜찮은데 낸드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혹시라도 5조 1천억이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엄청 환이 많이 돼서 6조가 나올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흥분했다라고 네. 오늘 보여집니다. 배트는 네. 여러분의 목. 알겠습니다.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기사 내용 중에 SSD 쪽에 있어서 품귀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연 1분기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는 5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장렬 고수는 삼성전자, 김정효 고수와 테이버 고수는 LS 세미콘 픽했고요. 변영인 고수는 현대 오토에버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 뚫어내는 종목 뭔지 궁금하시죠? 강영균의 펀치라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